원더풀 애터미 목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요즈 마스터 정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사운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제창 준비. 야. 사운드 시작. 영혼을 사랑이며 생각을 전용한다. 믿음의 뜻하며 정성이 가자. 네, 힘찬 사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강사님을 또 모셨죠. 네, 로미영 스타마스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가서 뵙기도 했고 사회도 맡으셨고 또 강의도 하셨고 하는 유명한 강사님이십니다. 아마 오프라인에서 또 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조명 스타마스터님은 우리 애터미의 리더스 클럽에 또 들어가 계시고요. 오늘도 또 귀하게 모셨으니 또 좋은 말씀으로 우리 사업자들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명 스타마스터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조미영입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설렘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터키 얘기하시고 뭐 중국 분도 계시고 또 어디 계셨죠? 미국에도 계셨나요? 아까 되게 글로벌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스타마스터님 신홍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저희 리더스에서 굉장히 저희와 리더스에서 굉장히 친분을 갖게 되셨고 되게 예쁘게 봐주셨어요. 제가 예뻐서가 예쁜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한 50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한 37분이 오셨거든요. 지금 저녁 9시면 어쩌면 늦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 시간에 들어온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정말 그 오신 분들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진중하게 바라보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삶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고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오늘 너무 떨리네요. 네. 여기 남자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저런 아줌마가. 혹시 파트너 중에, 저런 아줌마가 있을 때, 이렇게 컨택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긴장감을 좀 풀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저를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원래 강릉에서 한 20년 살고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작년에 이 코로나 시즌에 원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나름 사업의 확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 공부와 신랑의 직장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원주로 왔고요. 저는 과거에 제 스토리를 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혹시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이 있다면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올해 20대 초반에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인회생, 파산, 등기라던가 상업등기, 재단 등기, 사회복지법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10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97년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IMF죠. 그때 제 수입이 얼마였냐면 한 월급이 70만 원? 7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먼 돈이 한 300, 400을 벌었어요. 그 눈먼 돈이 뭘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거래인데 예전에는 거민이라고 했거든요. 부동산 거민, 뭐 실거래, 그리고 양도소득 신고하는 거라던가 어떤 대행료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그리고 등기를 소유권 이전이든 설정이든 뭐 상속 등기든 많은 어떤 그런 서류에 대한 제반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사요. 그 채권에서 남는 돈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대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제 수입보다도 눈먼 돈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20대 때, 우와, 돈 버는 거 어쩌면 쉽고, 와, 이 일을 10년 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일을 열심히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딱 됐는데요. 오, 그럼 되게 부자 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수입은 200, 300이 안 되지. 월급이 그렇게 올랐어요. 근데 눈먼 돈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제 눈먼 돈은? 어디 갔을까요? 인터넷의 발달, 컴퓨터의 발달, 통신의 발달, 지금도 굉장히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시절에도 똑같은 일을 10년을 하니까 시대가 빨리 흐르면서 눈먼 돈들이 다 어떻게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다 오픈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고객들이 다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가로 벌었던 돈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월급은 올랐지만 실질 저의 소득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인데, 일을 봤더니 예전에는 앉아서 그 부동산이나 은행이나 거래처에서 서류를 갖고 오는 시스템이었다면 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의 처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삶의 그 방향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권위가 커서 서류를 똑바로 해야 막 이렇게 법무사님들이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10년을 일하면서 처우나 대우도 바뀌었고 급여 페이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고 그러면 이 일이 5년, 10년이 바뀌었을 때 저의 어떤 미래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하고 비전이 있으면 계속 하면 되는데 그 시점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럼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삶이 되는지를 그려봤어요. 근데 가만히 봤으면 그 나의 미래는 뭘 보면 알아요? 저와 같은 직종에 일하는 40대를 보면 되죠. 제가 30대 초반이 됐으니까. 40대 언니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주돼 있고 되게 편협하고 되게 자기 개발도 없고 급여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되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매력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나 소중하고 난 너무나 특별한데 저렇게 그냥 아줌마처럼 사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저의 현실을 봤더니 깐난쟁이 두 아이의 엄마였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홀로 아가씨였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누군가의 아내가 됐고 누군가의 엄마가 됐고 며느리가 됐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뭘 잘하는 사람이냐, 뭘 할 줄 몰라요. 근데 저한테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버겁게 느껴졌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줄 알지 봤더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도구로는 제가 내 멋진, 내 소중한, 나의 특별한 삶에 이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다른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저의 현실 파악을 해보니까 두 깐난자행이의 엄마였고 그리고 뭐 어떤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빌 언덕이 있거나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내 현실 파악을 현실 자각을 완전히 해버린 거죠. 그때 나이가 제가 31살이었거든요. 그럼 뭐가 가능하지? 그렇지만 난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똑같이 10년 지나봐야 저렇게 똑같이 그냥 그런 삶? 나 원하지 않는데 그럼 뭐가 가능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나는 40대에 뭘 원하는데? 나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1억 이상 정도면 연봉 1억 이상이면 너무너무 멋진 삶. 그냥 저희가 막연하게. 그래서 억대 연봉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뭘 원했었냐면, 나는 그냥 그런 아줌마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제 이름 앞에 뭔가 타이틀이 있기를 원했어요. 내 이름 앞에.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갖고 내 삶의 어떤 가치를 갖고 죽는 날 전날까지도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그 하루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 그거와 당연히 그렇게 이제 제가 어떤 그런 꿈들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현실 파악을 하니까 어때요? 아무런 조건도 너무 열악해.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그런 상황에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그때 그래서 제 주변에 보험 아줌마를 본 거죠. 그분의 모습이 저한테는 어떻게 비춰보였냐면, 저와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언니가 어딘가를 갔는데, 일단 예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예요. 연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로부터 굉장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결핍이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인생은 이런 거야 하는 길잡이 역할, 조언, 충고,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 했던 게 뭐였냐면, 뭔가 가르침이 있는 거, 뭔가 교육이 있는 거, 뭔가 발전적인 거,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항상 결핍이라고 느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 시스템.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육이 되는 곳. 그래야지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는 공간인가? 두 번째, 부모님이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그랬잖아요. 잘 가꿨을까요?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기왕 여자로 태어났는데 예쁘게 자라야 되잖아요. 나도 가꿀 줄 아는. 근데 그것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런 공간이라면 내가 나를 예쁘게 가꾸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너무 좋겠다. 당연히 세 번째가 뭘까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부자가 되고 싶죠. 제가 꿈꿨던 그런 10년 후의 그런 미래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세 개의 공간을, 그 세 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인가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없다라는 걸 자각하고 선택했던 게 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왜요? 전 영업이라는 것도 어떠한 것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직장 생활만 법무사 사무실만 10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때 보험회사를 들어가고 제가 딱 또 느낀 게 있어요. 현실 자각.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구나. 상대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이해도도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직장, 집 끝. 우리 가족 전부. 아무 남의 삶에 대해서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 상대방, 내가 아닌 너에 대한 삶, 왜? 상대를 알아야지 보험이라도 계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행동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 별로 이렇게 관계성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남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집에 갔으면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머 안녕하세요 언니 어디 가세요 몇 층에 사세요 저는 8층에 사는데 어머 아이는 어디에 사세요 어린이집은 어디 다녀 우리 애는 파랑새 어린이집 다니는데 제가 완전 수다쟁이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머 언니 이 유니폼은 어디 거예요 어머 그러시구나 거기에 근무하시구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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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수다쟁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입사를 딱 했으니까 어디를 갔냐면 제가 일을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나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나한테 저 사장님은 꼭 반드시 나에게 보험을 들어줄 거야 했던 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사대금 가처분 몇백억대 이런 가처분 서류를 해주면서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했던 일을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제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당연히 저는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도와줄 거야 하고 제가 그 사무실 찾아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삼성생명.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는 뭐였냐면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하나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무슨 계약을 해줄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그러냐고. 땡.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시뮬레이션이랑 완전 다른 거죠. 근데요,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얼음이 됐어요. 얼음.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그러면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주르르.
그 순간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50대 성공한 사업가, 남자가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관심사고 뭐가 고민이고 그분이 뭐가 어떤 아예 아무런 백지 상태로 제가 있더라고요. 30대 초반의 여자가 이분이 어떤 생각에 어떤 고민과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제가 그렇게 있다라는 걸 현실을 또 제가 자각을 한 거죠. 제가 뭣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거를 경험해요. 근데요, 제가 너무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나름 자기계발서라던가 책들을 읽다 보니까 문득 그 상황에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성공자라면 반드시 이 상황들이 있었을 거야. 뭐 성공자라고 그냥 단번에 성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했을 거야. 그러면 제가 그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아, 나는 대기만성이야, 대기만성이야. 나는 나중에 크게 되는 사람이야, 크게 되는 사람이야. 아, 나는 오늘 이것을 알았어. 내가 뭣도 모른다라는 걸 알았고 50대 사업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구나를 알았고 다음에 올 때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날 가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무실을 또 들렸죠. 일주일마다. 그렇게 열심히 들렸어요.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사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몇 년 일하셨어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땠나요? 제가 수백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그분의 노하우와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나오거든요. 여직원 언니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사장님이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근데 저는 계속 질문하면서 엄청나게 들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1년이 시간이 지나요. 근데 그 사장님이 1년 만에 저에게 큰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미영 씨가 너무 여려 보여서, 아유, 6개월이나 하겠어? 저거 금방 때려치우지? 이런 생각으로 저를 보고 있으셨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셨대, 지켜보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누군가는 사람들은 다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저 친구가 얼마나 버티나. 아이고, 저러다가 금방 때려치우지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데 제가 열심히 지치지도 않고 너무 신나게 일을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저한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알았던 정보는 뭐였냐? 그 사장님 주변에는 지인, 친구, 보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 사무실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통해 저는 선택을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애터미를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였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구나. 나는 백지 상태에서 왜요? 제가 지금에 했던 일들은 그 전의 일이고 이 일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무에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 두 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험을 진행하면서요. 처음에는 계약 한 건도 못하던 사람이 어쨌든 1,000만 원도 벌어보는 몇 번, 그것도 몇 번,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6, 7년을 진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근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뭐가 힘들었냐면 돈을 많이 벌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수입이라는 게 매달 끊임없이 해야 돼. 금요일마다 마감하고 매달마다 마감하고 한 달 살이 인생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또다시 뭔가를 찾아야 되고 너무 버거운 거예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근데 사무실에서 언니들을 봤죠. 또 제가 제 미래를 봤죠. 누구를 봐야 돼요? 나와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40대, 50대, 60대의 언니의 인생을 보면 결국 그분들의 내 40대가, 50대가, 60대가 내 모습인 거잖아요. 그분들을 봤더니 언니는 어때요? 미래는 준비되어 있나요? 연금은 준비되어 있고 뭐 노후에대는 준비되어 있는 걸 질문을 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왕년에 너무너무 잘 나갔대. 보험왕이었고 수천만 원을 벌었고 그런데 여전히 미래가 준비됐느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0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요양보호사 일을 하든 또 다른 일을 찾든 계속 또 일을 찾고 있더라고요. 어머, 제가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그때 언니들이 어땠냐면요. 나이가 제가 그때 30대 이제 중반 막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언니들이 막 뭔가 글을 보는데 안 보여. 막 글이 안 보여갖고 이런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보지? 너무 잘 보이는데? 그리고요, 막 50견이 와서 어깨가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 수술하는 언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뭐 암 환자들도 많고 외wen병이 이렇게 많아요. 어머.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은 받던 직업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머, 그럼 그게 뭐예요? 제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나이가 더 드니까 당연히 지금보다는 건강에 대한 건 당연히 나빠질 거고, 그러면 그 위험도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 지금보다 그때 가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때 가니까요, 언니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유, 나는 이제 용기가 없어서, 아유, 나는 뭐, 이유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네, 보험회사에서 그 많은 강의 우리 조회 시간에 들을 때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듣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종잣돈을 마련해야 된대요. 뭔가 준비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이론은 알겠는데 벌면 벌수록 쓸 돈은 너무나 모자라고요. 계속 마이너스고 카드값에 한 달 한 달이 맨날 그 쳇바퀴 도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더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 5시간이라면 10시간이라고. 남들 10시간이라면 15시간 일해야지. 남들 15시간이라면 난 20시간 일해야지. 그 자세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 현실 자각을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뭣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고무줄처럼 늘렸을지 그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언니들한테 엄청나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무실에서도. 왜? 그들의 그 10년과 20년과 30년이든 그 노하우를 빨리 터득하려면 그걸 빨리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질문하고 어느 정도로 제가 질문을 했냐면 언니 어떤 분이 무슨 계약을 했는데 그분하고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어디 가서 뭔가 밥을 먹으면 좋을까요? 정말 쓰잘데없는 이야기까지 다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 사무실 언니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호기심 천국. 호기심 천국 조미영 또 시작이다. 근데 언니들이 저를 그래도 되게 예쁘게 바라보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도도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경험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일을 어떤 걸 찾아야 될까를 계속 선택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옷가게를 하는데 1,000만 원도 많게 벌었어요. 30대 중반에 45평 새 아파트를 사서 저한테 자랑했어요. 와, 집 샀다고. 제가 완전 부러워가지고 너무 부럽다. 너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내가 저 좋은 집을 살았는데 자기는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간대요. 저 좋은 집에 있을 시간이 없대요. 남들 일할 때, 남들 놀 때, 명절 때, 쉴 때 자기는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자기는 일하는 벌레고 일하는 기계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지만 많이 벌지만 삶의 질이 너무나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런 자영업에 대한 식당도 그랬고 옷가게도 그렇고 이와 비슷한 대부분의 일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한계치가 있고 계속 본인의 노동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거고 결국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자기는 거기에 매여서 기계처럼 사는 그런 삶을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있어? 저 같은 시골에 강릉에 부구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럼 끊임없이 물음표를 날리면서 그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공무원도 생각해 봤는데 공부를 잘했냐고요? 공부도 못했네? 그리고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나이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조건 없는 게 뭘까? 조건 없는 게. 그래서 선택했던 게 보험이었고. 근데 이 일도 알아봤더니, 제가 어떤 또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 삶의 질. 저는 우아한 엄마,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데, 제가 돈을 1,000만 원 벌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똑같은 상황에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근데요, 제가 다음에 계약고가 많아서 내 다음 달에 수입이 이제 많이 나올 걸 알아.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모든 게 허용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달에 계약이 하나도 없고요. 어머, 수입이 없을 게 알아요. 그럼 나가야 될 세금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는 똑같은 엄마인데 제가 어떤 수입이나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제가 사람이 다른 이질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전 우아한 엄마고 뭔가 멋진 엄마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우아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안정적인 삶의 유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게 된다면 가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물꼬가 있다 보니까 계속 찾았죠. 그러다가 애터미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처음부터 이게 그런 사업이라고 알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단계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고, 보험을 할 때 뭐죠? 학교 사서 선생님이 이 애터미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 관심 고객으로 오셔서 애터미 보험 그 선물을 드린다고 앙케이트를 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저한테 회원가입을 해달라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회원가입을 해줬던 게 그때의 시초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했더라면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까칠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앙케이트를 봤는데 보험을 하면서 상부 상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 그런 것까지가 이제 허용이 되다 보니까 그때 회원가입을 하나 해주게 됐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와 동갑내기였는데 저한테 정보를 계속 주기 시작해요. 네, 네트워크에 대한.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엄청난 선입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했고 제가 가졌던 직업군, 내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거, 고소득이면서 연금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계속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야기와 접목을 해봤는데 그때는 접목이 안 됐죠. 다만 그 고객을 위해서 왜 저한테 보험을 들어주시니까 제가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취약 칫솔 그가 있고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가면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는데 그리고 가격 품질 따져보니까 품질도 괜찮은데 가격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고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제품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치약 칫솔을 쓰고 병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약국에 갔더니 그 칫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칫솔이 약국에서 얼마에 팔았냐면 3,000원에 팔았어요. 하나에. 근데 우리 얼마예요? 990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8개 들면 얼마예요? 우리는 8,000원 안 하는 7,920원이잖아요. 근데 약국에서 쓰면 8324, 24,000원. 와, 칫솔 한 통만 사도 16,000원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품질이라던가 이걸 믿을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똑같이 생겨갖고, 이거 똑같은 회사인가? 하고 뒤를 봤더니, 디오테 코리아 주식회사. 어머, 제가 애터미에서 저는 고객을 위해서, 가격 괜찮네? 품질 괜찮네? 하고 썼던 거란 말이죠.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보고 썼는데, 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24,000원으로 맞이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 가치가 16,000원이나 싼 거야. 대박, 대박, 대박. 그러면서 사무실에 와서 떠들기 시작해요. 돈을 벌려고요? 아니요. 이런 대박, 이런 좋은 정보는 무조건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25명,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막 떠들기 시작. 언니들, 치약 다, 칫솔 다 필요하잖아요. 혹시 필요한 사람들 얘기해라. 이거 지금 8,000원밖에 안 하는데 약 24,000원에 판매하더라. 완전 싸고 너무 좋다. 또 우리 조카가 그 치대병원에 치과 치료를 하러 치과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 미세모와 이 칫솔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추천하더라고요. 이 잇몸 질환 있는 분 치료하신 분들한테 이 미세모인 이 애터미 이 칫솔을 애터미게 아니고 디오테 코리아 주식회사죠. 그 칫솔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품질력, 가격력에서
확실한 가치를 느끼면서 언니들한테 그냥 제품을 쓰라고 막 안내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나도 시켜줘, 나도 시켜줘, 나도 시켜줘. 그래서 사무실 언니들이 굉장히 많이 주문해요. 그러면서 제가 만족도가 좋으니까 어때요? 여기 제품 괜찮았네? 그럼 또 다른 걸 써볼까? 그러면서 치약을 쓰게 되고 그 치약을 쓰면서 되게 프로폴리스가 약국에 가면 보통 15,000원, 20,000원, 요즘은 28,000원, 30,000원 하더라고요. 그런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3,000원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2,900원. 대박, 대박, 대박.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고객들이 암 환자들이 되게 많고 친구 어머님, 고객의 어머님, 잇몸질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케이, 저는 공산품 뭐 비닐팩도 고무장갑에 뭐 이런 거 전달하잖아요, 선물로. 그럼 이걸로 전달해야지. 그런 고객은 타켓으로. 3,000원도 안 들여갖고 그분들의 마음을 사야지. 그리고 이 치약을 갖고 제 고객들한테 뿌리기 시작해요. 어머, 어머. 근데 어머님들이 어머, 이거 너무 좋다고 저한테 주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어머님들이 친구분, 누구분 해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7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저 이런 거 믿지도 않았거든요. 끊임없이 그 고객이 돈이 된다 했지만 웃기고 있네. 저게 무슨 돈이 돼. 아니 990원짜리 칫솔이 도대체 팔아갖고 무슨 돈이 된다. 믿지도 않고 그냥 그 고객은 날 도와주는 보험을 해주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썼지 정말 이해도가 없었어요. 근데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안 믿었는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대박. 난 너무 싸고 좋아서 고객들 이익 주려고 내 소비자들, 내 보험 고객들한테 이득을 주려고 알려줬는데 그게 저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이건 너무 대박인 거예요. 안 할 이유도 없고 안 전달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미친 듯이 전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품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폼크린징부터 이제 화장품도 쓰게 되고 유산균도 쓰게 되고 제품량이 점점 늘었죠. 제 사무실에서는 애터미 박스가 자꾸 오기 시작해요. 이 언니들이 뭘 쓰고 저 언니들도 막 써. 그리고 이 언니들이 이제 애터미를 제가 8년 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강릉에. 제 사무실에 애터미 브랜드도 모르죠. 근데 저를 통해서 택배가 계속 오니까 애터미 브랜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언니들이 이제 익히 들었어. 칫솔, 치약, 거기 폼크림지. 그러더니 이 언니들이 고객을 만나고 오면 고객들이 거기에 해모임이 좋다고 얘기했대요. 그 저한테 와서 미영아 거기 해모임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오케이 하면서 제가 주문을 내려줘요. 그리고 어떤 언니는 나가서 미영아 거기 여드름 케어 제품 완전 좋다며 오케이 하면서 제가 주문을 내줘. 이 언니들이 나가더니 야 미영아 거기 샴푸가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서 주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이 또 들어온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내가 제품을 쓴 것보다 주변에서 쓴 게 훨씬 더 많은데 돈이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감동이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돈 벌려고 수단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저는 그들의 이익이 되게 알려줬는데 돈이 되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을 받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사무실 언니들한테 이제 회원가입을 하라고 알려요. 언니 회원가입을 해요. 저는 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들이 다 10년, 20년 오래 한 언니들인데 웬만한 다단계는 다 거쳐본 거예요. 숱하게.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도 않아. 미영아. 됐어. 니나 돈 많이 받고 너나 회원가입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거 진짜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언니만 제가 잡았어요. 왜요? 누군가한테 자꾸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 언니 중에 제가 만만한 언니, 제일 물건 많이 쓰는 언니한테 언니 회원가입해.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기 하고 빨리 엄마 달아. 언니 엄마 달아. 그러고는 그 언니한테 몽땅 사무실에 오는 포인트를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딱 갔어요. 이 언니가 갑자기 미안해. 야 돈이 들어왔어 애통에. 웬일이니? 내가 점심 살게. 그랬더니 사무실에 물건 쓰는 언니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갑자기 일찍 나한테 야 나는 왜 안 주니? 나는 왜 안 주니? 그래서 언니들 회원가입 싫다 그랬잖아요. 야 빨리 와 회원가입해. 그러면서 그때 일제히 회원가입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 사업의 시작점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네. 나는 어차피 10년을 보험을 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했거든요. 나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날 건데 그럼 맨날 보험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좋은 정보 주는 사람이고 이들한테 어떤 이득이 되고 어떤 그런 걸 줄까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애터미는 완전 그런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을 만나면 제 고객층이 다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법원 거래처 여직원들이었거든요. 다 얼굴에 화장하는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니 투잡할 게 없을까? 뭔 돈이 없을까? 나 안보험 넣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 연금 더 넣고 싶은데 돈이 없어. 다 돈이 없대. 그래갖고 제가
오케이 생각을 한 거죠. 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재주로 돈을 만들어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돈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생각하면서 화장품을 타켓으로 갖게 돼요. 그리고 질문해요. 야, 너 화장품 어디 거 쓰니? 뭐 어디 거 쓰고 어디 거 쓰고 그래? 그럼 스킨로션, 에센스 뭐 이렇게 얼마나 해? 세트로 50만 원, 세트로 100만 원, 야, 200만 원 고가 쓰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월급 2, 300 받으면서 진짜 미친 돈 쓰는 정신없는 아줌마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이 친구들 안 되겠군.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화장품을 하면 다니면서 점점 예뻐진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되게 예뻐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를 한 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화장품을 갖고 갔더니 첫 반응이에요, 첫 반응. 화장품 자기 집에 많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 아무거나 바르면 트러블이 생긴대요. 자, 이게 뭐냐면,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거절 처리를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거절 처리를 제가 먼저 다 해결하고 가요. 야, 너 집에 화장품 굉장히 많지. 또 언니들을 만나면 언니, 딸들이, 아들들이 화장품 선물 엄청 많지. 한 달도 3개월도 6개월도 1년치 화장품 되게 많은 거 다 알아, 언니. 화장품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그리고 언니 피부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쓰지. 다 알아, 다 알아. 안 사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안 해도 돼. 다만 나는 보험을 하는데 이 일로 내 연금도 못 만들고 있어. 내가 천만 원도 벌어봤지만 안정적인 고소득으로 이게 수입이 안 돼서 내 연금도 계속 못 만든다. 그래서 내 미래의 자산을 만들 수 없어서 너네도 생각하는 짜투리 비용, 뭔가 부수입 이런 것들로 나도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화장품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 너가 나보다는 훨씬 전문가니까 이 제품을 써보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이 제품이 뭐 보습이 어떤지 향이 어떤지 뭔가 미백은 어떤지 그 디테일한 그 제품의 후기를 나한테 얘기해주면 나한테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왜? 난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지 않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대.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가격을 이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왜 보통 제품은 비싼다고 생각했는데 써봤는데 너무 괜찮네? 가격이 또 대박이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분명히 집에 제품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문을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주문해. 아니 너 다 썼어? 아니 우리 엄마 어버이날 선물 주려고 스승의 날 선물 주려고 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그러면서 제품에 폭발적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제가 이 타켓을 정하게 됐고 저희 큰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에 여자들 엄청 많이 오잖아요. 오케이 여기에도 한번 반응을 봐야겠다. 그렇게 전달하면서 한 달에 800만 원도 이게 8년 전 얘기예요. 물건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정말 나가 정말 후회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발목을 잡는 게 뭐였냐면 끊임없이 이게 다단계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다단계라는 선입견이 뭐였냐? 첫 번째, 너무 가격이 비싸. 근데 제가 제품을 채용하다 보니까 제품 품질은 너무 좋은데 가격이 싸다라는 게 인지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두 번째가 뭐였냐면 돈 버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제품을 쓰면서 1년 넘게 소비를 하면서 서울에서 뭐 리더들이라고 계속 와서 그분들의 월급을 다 오픈을 시키더라고요. 한 달 전에 와서는 얼마였는데 그 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아이디어와 비번을 다 공유하니까 저희가 그걸 계속 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졌고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200 벌던 분이 400이 되고 400이 800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믿게 됐죠. 와, 돈 버는 사람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믿게 됐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집에 물건을 엄청 쌓아놨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소비했고 돈이 점점점 들어오면서 제가 물건 쌓는 구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선입견도 꺾을 수 있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아니 이런 일 하면서 다단계 하면서 빚졌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시간들이 저도 있었고 남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소비하고 부업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빚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제가 이해가 되니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었고 다섯 번째가 아니 내가 빚을 안 지고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건 사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그렇지만 이 일을 선택할 때 장애가 있었어요. 보험에서 이미 6, 7년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미 계약고가 저 고객은 이제 종신보험 하나 들 때가 됐어. 저분은 뭐 안보험을 들어 연금을 들어 계약고가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500, 1000이라는 수입을 매달 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애터미는 지금 그래봐야 15만 원, 3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그 타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양손에 두 떡을 들고 고민을 해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지? 5년 후, 10년 후, 저는 항상 10년 후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일로 5년 후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칠 것 같고, 저 언니들처럼 그때 가서는 너무 힘들고, 아이고, 저도 시력이 점점 나빠질 거고, 아플 거고. 그래서, 그럼 애터미는 어떨까? 아니, 여기는 얼마를 준대요? 월 5천, 월 1억을 얘기하잖아요. 우와! 이 파이가 다른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아예 고지가 다른 거지, 거기. 근데 법무사 사무실은 월급으로는 2, 300이 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보험으로는 제가 받아봤던 거는 1000만 원이 끝이었고. 근데 애터미는 진행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성실한 거 하나는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되고 맞기만 하다면. 그러면 나는 자신이 있는데, 근데 그 고지가 얼마래요? 월 5천, 월 1억. 이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입이겠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저는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끝을 봐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 망했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그럼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뭐지? 저는 일단 그때 당시에 1년만 해보자였어요. 1년. 그럼 1년만 해봤을 때 내가 잃을 게 뭐지를 선택해봤어요. 잃을 게 뭔가를 봤더니, 돈을 투자한 게 아니니까 잃을 게 없어.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한 잃을 게 없는데, 잃을 건 1년에 대한 시간이겠더라고요. 그 시간. 근데 제가 100세, 120세, 150세? 아니, 100세만 보더라도 제 인생에 아직도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60년이 남은 거예요. 그럼 1년의 시간은 있다가도 없겠더라고요. 후딱 가잖아요. 또 하나, 그 1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해봤을 때는 처음으로 다단계 네트워크라는 걸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선별력이 생길 거고 이 일이 어떤 관점인지 어떤 중심이 생길 거고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계속 도래해 온다는데 나한테 수없이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죠. 그럼 앞으로 60년, 70년, 80년 지금 살아온 날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험치는 내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겠더라고요. 어머, 그러면 잃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제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딱 생기니까 저한테는 뒤도 돌아볼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보험을 단번에 접어버려요.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해요. 새벽 5시부터 출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보험회사도.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한 달에 200이, 한 달이 아니고 6개월 만에 200이 되고, 그리고 1년 만에 400이 되고, 800이 되고, 1600이 되고, 지금 3200 고지를 가는데, 그건 지금 2억대를 지금 왔어요. 이제 한두 달 아니면 제가 고지를 가고, 지금 이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폭탄 터지듯이, 세포 터지듯이 지금 제 파트너 라인에 막 터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내년, 후년, 전까지 4억대를 갈 수 있겠다라는 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제가 미쳐갖고 확신에 차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파트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도우면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근데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이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지금도 애터미 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아니 물건만 써도 애터미 사업한대. 아니 쿠팡에 뭐 여기 제품 물건 쓴다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쿠팡에 물건 주문했다고 나 쿠팡 사업해요 이러지 않는데 애터미 물건만 써도 사업한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8년 전에도요. 애터미 한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세미나장 가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 했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남지? 이 사람들과 나는 어떤 경쟁력으로 살아남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스피드. 왜냐면 사람은 오늘 마음 다르고요. 아니요, 1시간 전 마음 다르고, 아니요, 10분 마음 달라요. 이분들이 원할 때 빠르게 제품을 전달하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미영아, 애터미, 야, 한물 갔어. 여기 휘 돌고 갔대요. 그때 당시도, 8년 전에도. 강릉에 한번 휘 돌고 갔대요. 제가 얼마나 부러워요. 그리고 했던 사람이 돈 안 됐대, 뭐 망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망했대요? 왜요? 어떻게 했는데요? 야, 말도 마, 말도 마. 걔 사무실이 있었는데 물건을 잔뜩 내려놔가지고 그거 맨날 배달하고 그러면서 망했대요. 오케이. 물건을 망창 내리면 안 되고 배달하면 안 되고 그런 딱 선이 생겼어요. 근데 스피드는 가져야 돼. 그래. 착
이 고객한테 빨리 전달하게 되면 저처럼 와 좋은 게 알게 되면 그들이 소개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미친 듯이 일을 해도 이걸 정보를 전달하는데 하루에 10명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속도전이 이게 어떤 폭발력이 생기는 건 산소도 압축을 수소도 압축을 뭔가 압축을 시켰을 때 폭발력이 생기는데 시간을 압축해야 된다라는 게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폭발적으로 하지? 나는 한 사람이 일을 뛰어봐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폭발적으로 하지? 나 같은 사람을 손오공이 머리를 훅으로 하고 10명을 만들고 20명을 만들면 10명이 20명이 뛰면 그 폭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 이해도를.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생각이 있는지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런 책임감이 있는지 성실한 사람인지 이런 매의 눈을 가지면서 물건을 전달하는 건 도구고 그런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물건은 파는 거는 도구고 이런 사람을 찾는 도구로 애터미를 갖고 가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마인드가 어떤지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저는 전달하면서 그런 사람을 제가 컨택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당신들이 파트너를 누가 한다는 사람을 찾지 말아라. 당신들이 간택해라. 왕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간택하는 것처럼 마인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성실도와 그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그 일하는 자세거든요. 그런 자세를 본인들이 선택해라. 그들이 지금 하는 일보다 수입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와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게 되는 비전만 알려주면 그들은 반드시 일을 진행할 거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성숙시키고 이걸 육성시키고 폭발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들면서 폭발력을 갔을 때 첫 번째 스피드를 갖게 일을 진행했고 두 번째는 컴플레인을 빨리빨리 해결해요. 왜요? 아무리 긍정적인 소개보다 부정적인 이 여파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좁은 도시에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는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빨리 해결하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빠르게 해결을 했고 세 번째가 이것들을 그래서 폭발력이 셀 수 있는 복제, 진짜 복제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미래의 나의 파트너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가능성을 다 동그라미 만들어서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 돈이 되는지 나도 에이구 이게 무슨 돈이 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되는 걸 보고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걸 알면 폭발적으로 뛸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두고 제가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되는 걸 보여주고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들면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꿈과 목표를 갖고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일을 진행했고 그러면서 제품을 빠르게 전달을 하면서 그 도구로 파트너를 만들었죠. 200만 원 버니까요. 제가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컨택했고 그들을 안내하고 스스로 주문할 수 있게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안내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그때 나는 200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월 1000 벌려고 일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면 와 400 벌면 날라다니고 뭐 해도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나게 고민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갔어요. 회장님이 제 마음을 아셨나 봐요. 야, 헤븐!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일 없애는 거. 예, 제 그 얘기가 확 와닿았어요. 와, 일을 없애래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없애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보험 일이었잖아요. 보험에는 지점장이 있고요. 지점에 팀장들이 있고 팀장들이 팀원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자를 육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줄 만한 사람들을 건졌어요. 그 사람들을 컨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저 혼자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 조직 관리할 그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제가 미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직 몰라. 다만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내가 성공하고 너 돈이 되면 할 거지. 그것만 물어봐요. 오케이. 그럼 귀만 열어놔. 그리고 나한테 일주일에 시간만 줘.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만.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마인드셋이 되게끔 일주일마다 가면서 물건도 전달하면서 마인드셋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서 이들이 스스로가 마인드가 이미 돼. 매주마다 저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어. 고객들을 내가 그 사람들의 인맥을 계속 파죠. 절대 저는 제 아이를 낳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죠. 스스로가 파트너와 소비자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자녀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낳는 거, 그들이
입이라도 쩍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저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하나, 둘, 셋, 넷, 5명을, 왜냐면 씨앗을 하나 뿌렸을 때 1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쵸? 싹이 트고, 뭐 열매가 맺는데. 한 명을 갖고 키워봐야 한 명? 아니면 고사해버리면 아무것도 0이에요. 그러면 1년의 시간에 똑같이 투자했을 때 여러 개의 씨앗을 두고 그들이 육성이 되게 되면 사람마다 특장점이 다르고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달라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들을, 그들이 어떤 분은,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 운동이 되게 빠른, 운동력이. 어떤 아이는 언어가 되게 빠른, 어떤 아이는 뭔가 빠른 게 다 다르잖아요. 파트너들도 영향력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이분들이 10% 내가 100의 에너지를 줬을 때 100을 못 받아가, 20밖에 못 받아가. 그럼 이 사람은 20만 주면 돼. 100의 에너지를 주는데 20밖에 못하는 사람한테 왜 100을 못해 하면 트러블이 생기면서 사업이 아니라 이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거든. 그런데 100을 줬더니 200을 프로를 해결해. 그럼 200%를 주는 거죠, 그 파트너는. 근데 어떤 분은 100을 줬더니 100이라도 해. 그럼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같이 육성을 시키면서 제가 접시 돌리기 한다 그러거든요. 접시를 돌리는 게 무슨 얘기냐. 이 리더들을 계속 돌리면서 마인드셋을 시키면서 그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판매사의 그 소득 체계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그들의 그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저의 사업의 방향이라면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방 분권으로 해요. 그래서 이들이 리더가 돼서 그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팀장 조직이라면 자기 산하에 자기네들이 끌고 가는 시스템은 다 있어요. 오토스쿨, 뭐 시크릿 세미나, 그리고 뭐 성공스쿨, 뭐 오토 특공대, 다양한 이름으로 팀장 정도의 구조가 되면 본인들의 사이즈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굿모닝이 있고 목요 원데이 세미나가 있지만 석세스가 있지만 그거는 전체 큰 그림의 비전인 거고 그걸로 육성이 안 돼요. 육성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런 전문이 아니고 이런 큰 세미나에 여기에 들어와도 디테일한 정보에 대한 걸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걸음마를 뗄 수가 없어요. 그 걸음마를 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걸음마를 하고 우와 그리고 거기서 팀워크 이루어지고 그냥 그 자체에서 서로의 스토리를 알면서 이 언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어려웠구나 정말 성공해야겠다 우리는 정말 부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되는 그런 끈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어려운 것들에 대한 제가 뒤에서 뒷 배경이 돼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돼주고 그들의 힘이 돼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저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그럼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야구 경기장을 가요. 야구 경기장 가면 어떤 사람은 선수로 뛰어요. 홈런도 날리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막 희열도 느끼고 막 만족감도 느끼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관중석에 서가지고 잘하나 보자. 야 똑바로 해라. 야 저거는 홈런 했어야지. 이런 관중석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로 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사이클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다 보니까 조직력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이들이 힘을 발휘하니까 굉장히 조직력이 탄탄하고 네트가 쩌임새가 완전히 탄탄해지면서 이 조직도가 완전히 굉장히 아주 활성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제가 갑자기 너무 열정을 막 내듯이 몇시죠? 10시죠. 네. 제가 가끔씩 자꾸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제가 잘하고 있나요? 도움이 되시면 네, 도움이 되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전체 구조, 흐름, 내 어떤 사업의 맥을 잡고 일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내 리더들, 복제해야 될 리더들한테 그걸 먼저 주고 숲을 먼저 주고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신이 나요. 그들이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운동 선수가 자체가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끈끈한 팀워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예,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또 디테일한 게 궁금하잖아요. 자, 코로나 시대가 딱 왔어요. 저한테도 굉장한 처음에는 어머
2020년도 3월부터 세미나가 없었잖아요. 그쵸?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돈은 계속 들어와. 더 잘 돼. 더 잘 되는데, 와, 이게, 그냥 돈을 버는 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관계 속에서 저를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제가 그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사람인데,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을 모르다가, 그리고 계속 센터도 문을 닫게 하게 되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리더들하고, 형제 라인의 리더들하고 그때 통화를 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쟤랑 친한 리더가 있는데 그 친구가 3월 달인데 이미 줌과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걸 막 한대. 깜짝 놀랐어요. 넌 뭐니? 넌 뭐니 도대체? 그러면서 벤치마킹하러 제가 가요. 그 먼 곳으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파트너들한테, 왜요? 코로나는 누구나한테 다 왔고요. 한국에만 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온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왔어요.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코로나가 안 왔을 때도요. 시간 널널하고 아무나 만날 수 있어도 안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핑계가 돼가지고 만날 수 없고 막 이런 핑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코로나는 누구한테는 똑같은 왔는데 누군가는 성장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거의 좌절돼서 못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일깨워야겠다. 또 우리 리더스 컨퍼런스의 회장님이 별걸 다 해보래.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지랄이라도 떨어보래. 그때 영감을 확 얻은 거예요. 그래, 지랄이라도 떨어보자. 뭐라도 해보자. 막 그러면서 제가 줌에 대한 도구를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저도 기계치인데 어렵다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 그럼 나라도 빨리 나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저를 변화시키는데 한 달이 걸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익히고, 그 다음 전 리더들한테 이제 먼저 국장들이었죠. 국장님들한테 이 줌에 대한 얘기를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고 여파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도 어떤 분이 있냐면 그게 뭐 어쩌고 어렵고, 얘기는 똑같이 했지만 누군가는 바로 행동력이 나오고 누군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행동력이 나오는 사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해서 분위기를 이끌고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리더들이 또 쫓아오면서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거에 우리가 올해까지 오면서 되게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줌 미팅을 1대1로 만나라. 우리가 1대1로 어떤 가게를 가서 만나는 것처럼 1대1로 줌으로 만나라. 그거에 대한 당위성, 이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보고 싶다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줌으로 만나고, 그리고 괜찮아졌을 때는 또 1대1로 만나고 그룹은 미팅을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줌을 100배 활용하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다 보니까 전체가 같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폭발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줌에서 만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분이 누구였지? 이렇게 한 번에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센터에서 세미나에 만나면 누가 누구지 사실 이름하고 매칭이 빨리빨리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간에서 지금 시작한 파트너들도 보다 보니까 어떤 곳에 후원을 갔어요. 먼 곳에. 매일매일 만난 파트너 같은 거. 매일매일. 그러면서 너무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줌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름도 다 기억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훨씬 더 큰 도구로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할 때 이분들이 리더로 키울 때 저는 계속 물어요. 끊임없이 물어요. 당신이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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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왜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그것들을 찾아내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초사업 설명회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제 파트너들은. 그걸 제가 끄집어와요.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스토리에서 그걸 끄집어와서 그 사람은 이 이유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스피치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자기가 듣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듣고 맞아. 난 신랑의 직장을 그만두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가 이제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행을 떠나기 전 티켓을 끊지 않을 때는 여행을 가야 돼 말아야 고민을 해요. 근데 티켓을 끊고 나서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나 가서
어떻게 놓을까? 어떤 곳을 가고 어떤 곳을 할까? 벌써 진행이 들어갔죠. 그래서 티켓을 끊는 작업까지 그들에게 해주는 작업을 제가 하는 거죠.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고 티켓을 이미 끊었어. 가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그 왜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주고, 그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할 때 어떻게 잘 갈까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걸 찾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시스템, 방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한다. 또, 제가 이 얘기를 사업을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해요. 팀장 정도예요. 그럼 내 밑에 뭐 팀장도 있을 수도 있고, 판매사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갓 나온 파트너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은 후에 나온 사람들은 소실적만 해요. 자, 소실적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이제 곧 총장을 가는데, 그런 분들이 꼭 사업적으로 되게 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지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격려를 받아야지, 칭찬을 받아야지 힘이 나고 내 에너지의 100%, 200%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자, 소실적만 하니까 어때요? 내가 항상 뒤가 구려. 왜요? 대실적에서 뭐야? 저 리더는 왜, 저 스폰서는 왜 안 도와줘? 아무리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들어. 왜? 자기가 그쪽을 돕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심해져, 약해져, 점점점 의기소침해져. 근데 본인이 그런진 몰라요. 난 아직 거긴 대실적이 너무 크니까 소실적에 열심히 하고 할 거야 하면서 거기를 해요. 안 되고 안 되는 걸 계속 경험해. 파트너들은 계속 안 되고 어렵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의기소침해, 더 힘들어. 저쪽에는 안 도우니까 더 의기소침해, 자신감 없어. 그러니까 사업은 점점점 안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리더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어. 저는 내버려둬요, 일단은. 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돕기 바빠. 근데 계속 얘기했는데 내 얘기의 방향에 따라오는 사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듣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대실적부터 도와라. 그리고 본인의 일주일 사이클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대실적 가서 도와라. 왜? 파트너들이 그걸 보면서 이분도 우리 리더도 대실적 가서 돕는구나. 그럼 이분은 어때요? 이 대실적 파트너를 매번 내가 돕기 때문에 어깨가 이제는 자신감이 의기소침하지 않아. 그리고 그분들로부터는 왜? 어머, 저 리더는 대실적에 와서 도와.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 소실적에는 당연하니까 고마운지도 몰라. 감사하지도 않아. 당연한 거야. 왜 안 도와줘? 왜 이렇게 못해? 막 맨날 지책과 어떤 원망과 이런 것만 듣는데 혹시 듣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걸 느껴. 근데 대실적에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 어머, 스폰서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완전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이걸 엄청 받으니까 자신감이 뿜뿜하니까 그걸 갖고 소실적에 가니까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시스템을 자기 소실적에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분이 본인의 맨 밑에 파트너가 있어요. 자, 맨 밑에 파트너를 월요일 날 내가 후원해. 그럼 화요일 날은 맨 밑에 파트너를 두고 두 번째 리더가 그분을 후원해. 수요일 날은 그 세 번째 리더가 그 막내 지금 시작하는 파트너를 후원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시간대는 본인이 혼자 뛰고 다시 월요일은 그 스폰서와 후원해.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됐던가 이런 분들은 내가 뭘 도와나 알린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해모임 설명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해모임 설명할 수 있대. 칫솔 설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대. 회원가입 설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대. 다 하네요. 스폰서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가방이라도 들어주시고 함께 가주세요. 그러면 그분도 힘나고 당신도 힘나고 파트너한테 도움받고 그분은 스폰서한테 도움받고 끈끈해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트러블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초창기가 그 어려울 때 도왔을 때 그때 나중에는 그걸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 큰 성장해서 애한테 뭘 도와주려고 해서 나 알아서 다 컸는데 지금 필요 없거든요.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다녀주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즐겁대. 어떤 라인이 있어요. 거기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난 소실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만 할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도우려고 하더라도 이분의 나의 시간을 대실적에다가 띄워주면 제가 대실적에 뛸 때를 여기를 이 라인에 가서 띄워줄 수 있는데 자기가 이걸 활용 안 하니까 본인 혼자 거기 갈 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대실적으로 이 사람이 안 돌보니까 제가 더 돕잖아요. 아니면 그 위에 리더가 계속 돕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스킬은 절대 이 소실적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배움을 절대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돼요.
그럼 그 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인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팔에 저 너무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살이 썩었다.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도려내라. 빨리 잘라내라. 아니면 죽는다. 그냥 다 전파돼서 죽기 때문에 빨리 잘라내라. 빨리 도려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점검하고 자기 점검도 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되게끔 얘기를 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순환이 되고요. 일단은 일이 너무 재밌는 거야. 애터미는요, 즐거우면 게임 끝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아세요? 삐져갖고. 삐져서 사업 안 해요. 삐지면 사업도 안 하고 물건도 안 쓰고. 절대 삐지는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요. 거절받아도 신나. 파트너 스폰서 왜 둘이 공감했잖아. 웃기고 있네. 저 사람은 이 정보도 모르고 둘이 얘기하면서 희소가 다 돼. 그렇게 조인 되다 보니까 한 명하고 리더하고만 하게 되면 배움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리더 그게 1년이 연속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분의 장점, 이분의 장점. 그럼 이 마지막에 시작했던 파트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비자들 중에 이 여러 가지 리더들 중에 입맛 골라서 이 리더는 이 고객한테 소개해야지. 이 리더는 사이클이 또 엄청나게 연결되거든요. 그런 폭발력이 생겨요. 근데 한 리더하고 별로 어떤 소개했더니 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밥에 똑같은 나물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런 사람에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에 저런 사람에 그러니까 직업군도 달라 나이군도 달라 뭐 성격도 달라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장성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저런 분도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 인맥 중에 자기 주변에 다 찾게 되고 그분들을 소개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니까 이 사업적인 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을 전개하시면 되는데 아유 참 네. 제가 너무 웃긴다. 제가 잘하고 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줌 때 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부터 했냐면 아침에 세수 안 하고 화장을 안 하니까 일 진행 자체가 안 되더라고. 살아있는 거 확인 좀 해줘. 카톡방에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보게 하는 것만 했더니 안 돼요. 요약 정리를 해주면 약간의 소정의 선물을 줄게요 했더니 그런 분들이 선물 받으려고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냥 가볍게 흘러듣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소비자였거나 그냥 관심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약 정리를 하면 선물 준다는 얘기에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요약을 하다가 와, 애터미 사업을 바로 비전을 다 봐주신 거. 사업자로 막 튀어나오시는 거. 그렇게 카톡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그렇게 잘 활용하는 방법들 진짜 다양하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선수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저희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일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혼자 자꾸 떠드니까 되게 그래요. 이게 교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지금 어쨌든 그러면서 뭐 독서나 감사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일 일팩은 요즘 너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후속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이제 습이 돼서 그 초기에는 초기 3개월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초기 3개월. 사형수의 마음으로 제가 김현숙 임페리얼 그 강의를 초기 3개월로 오토 판매사 할 때 계속 3개월 지났는데 또 해야죠. 또 3개월 다시 사형수의 마음으로 3개월. 그러면서 제가 오토 판매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파트너한테도 계속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성공의 8단계를 계속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짜주고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은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맺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끊임없이 그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게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몸이라고 봤을 때 내 좌측의 발의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잘 공급될 수 있게끔 내 우측의 발의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잘 순환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내 좌측과 우측의 맥을 명확하게 잡고 거기 맨 밑에서부터 위에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을 진행하시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본부장까지 왔어요. 근데 초스피드하게 사실 본부장까지 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멘붕이 왔어요. 너무 초스피드하게 올라가서 2017년도에 제가 본부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파트너들이 저를 안 찾아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다 되다 보니까 저를 안 찾는 거예요. 그 갑자기 제가 그리고 이제 파트너를 내려다보게 된 거죠. 저는 무한 긍정, 초긍정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뭐가 됐잖아요. 뭐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제가 파트너를 보고 있었냐면 뭐야 팀장인데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평가하고 있고 그들을 제가 막 질책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제 마음 공부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을 너무 존경하지만 이성현 박사님도 있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마인드에 있어 제가 어떤 팁을 얻고 싶어서 되게 얻고자 했더니 팁이 잘 안 보이죠. 김승호 회장 슈퍼리치 김승호 회장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책을 읽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로 마무리 지을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책 속에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는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사장이 된다는 것은 전 리더로 읽은 거죠. 사장이 된다는 것은 회장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불경기도 사장의 책임이다. 불경기에 잘된 비즈니스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불경기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이 횡령을 해도 자기 책임이다. 횡령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직원들끼리 싸워도 자기 책임이다. 그런 사람을 뽑았고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책임이다. 자본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이다. 자본 관리에 미숙했거나 자기 입보다 더 큰 물고기를 삼키려 했기 때문이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사장에게 내게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색한 사장을 만나 고생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그 회사를 살리고 죽일 능력을 보여주면 아무리 인색한 고용주도 벌벌 떨기 마련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파트너들이 일을 안 한다? 제 책임이네. 어머, 파트너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내 책임이네. 왜요? 내가 중간자의 입장에서 파트너들을 윤활유 역할, 자석 역할, 그들을 결합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 전달을 못했다던가 아니면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룹이 막 뭐 5만 가지 이야기 돌아다니면서 그룹이 파탄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중간자는 어떻게 했냐? 아니 뭐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있을 때 스폰서가 이런 거 있죠. 스폰서를 모셔갔더니 파트너가 저 스폰서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안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쪼르르 가갖고 스폰서님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폰서도 인간인데 기분 나빠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데 가서는 힘도 안 나고 뭔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네, 스폰서님 이래서 좋았고 저런 건 좋았고 이렇게 좋았고 파트너한테는 그분이 이랬고 저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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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역할을 엄청 잘하셔야지. 왜요?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엄청 칭찬해 주세요. 끊임없이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나? 왜? 자기는 욕했는데 그분은 계속 와서 칭찬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분 절대 자기를 뉘우치지. 그런 관계에 있는 노하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이 돈 관리를 못하는 것도 제가 초창기에 파트너들이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돈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품을 내는데 판매된 거예요. 제품을 판매됐는데 카드로 잔뜩 긁고 써. 그리고 판매한 거니까 판매하고 돈을 받았겠죠. 그 돈은 두부 사고 뭐 가스비 내고 기름값 쓰고 다 없어졌어.
카드 값이 이만큼 나네. 신랑이 보고 도대체가 애터미를 하면서 돈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돈 관리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지금 7만 원 벌으면서 커피값 우리는 만남이 맨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밥을 먹고 맨날 해야 되는데 맨날 커피값 내고 맨날 밥값 내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7만 원 보면서. 그럼 커피값 어디서 해야 되냐? 센터를 이용하거나 장애우들이 이용하든 시니어 클럽에서 이용하든 금액이 저렴한 그런 커피숍이나 장소들이 있어요. 아니면 고객 중에는 옷가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뭐 다양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공짜 커피 훨씬 더 많다. 그럼 그곳은 어떻게? 그들이 개인 사업자들 중에 직장 직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쓸쓸히 밥 먹거든요. 그럼 뭐 김자반도 갖고 가든 햄을 갖고 가든 뭐 우리 많잖아요 먹거리. 그거 갖고 가면서 같이 밥 먹어줘라 같이. 그리고 커피는 공짜로 거기 먹으면서 진솔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라. 그리고 그분들이 뭐가 결핍인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관심도인지 그거에 대한 파악들을 해라. 그러면서 비용을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돈 관리부터 철저히 하게끔 그런 정신교육부터 제가 맨날 그런 것들을 신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제가 본부장이 되면서 이 책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일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함. 그리고 그럼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특별함을 갖고 일을 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물을 주는 걸 맨날 선물 주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뛰는데 돈으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풀었어요. 언니 혹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제가 소송 진행해 줄 수 있어요. 이름 개명하는 거 제가 개명해 줄 수 있고요. 혹시 집 등기해야 되면 등기 제가 해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그런 걸 제 썰을 풀면서 다닌 거죠. 초창기에. 왜요? 나 알아두면 손에 절대 날 일 없다. 당신의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혹시 보험 같은 관련해서는 관련돼 있으면 이건 물어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물어보고 안 들어보기 되게 애매하죠. 제가 그런 거 다 해주죠. 언니 이거 이런 거 그분한테 이런 거는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제가 해줄 수 있다. 저 알아두면 절대 손해가 안 난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찾게 만들었고 그들이 나를 옆에 두게 만들었고 그들이 항상 내가 가면 나를 너무 반기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본인의 장점을 끌어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진행을 하면서는 어떻게 조직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내 말초신경까지 정말 윤활이 잘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이 일이 잘 복제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면 제가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 글로벌하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큰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